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소비방식은 모두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 방식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대답은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연금 저축을 들기, 주식 투자하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저 또한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방법은 바로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소비방식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소비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습관 중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마하의 한 카페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은 투자자는 워렌이 추천한 회사 주식을 샀다고 말하며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알려주신 그 회사 주식이요? 10%나 올랐어요. 당장 팔아버리고 이익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워렌은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는데요. 그렇다면 넌 오늘 10%를 벌 거야. 하지만 그 회사가 1년,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니? 젊은 투자자는 대답을 했어요.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일단 이익이 있으니 빨리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워렌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은 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너가 초대형 오크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씨앗이 막 자라기 시작했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뽑아버린다면 그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그런데 주식은 나무랑 다르지 않나요? 뭐든 불확실하잖아요. 맞아, 주식도 불확실하지.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진정한 부를 얻는 법이야.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키우는 중이야. 또 다른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젊은 투자자와 워렌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동차 매장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젊은 투자자가 반짝이는 스포츠카가 전시된 상점을 흘깃거릴 때 워렌이 이를 보고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새 차가 갖고 싶니? 아, 네, 한 번쯤은 저런 차로 달려보고 싶긴 하네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드라이브는 분명 즐거울 거야. 하지만 네가 드라이브를 즐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네 계좌의 돈들은 잔잔히 불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란 걸 잊으면 안 돼. 워렌, 저는 인생을 좀 즐기고 싶어요. 돈만 쌓아두고 사는 건 재미없잖아요. 즐기는 건 좋지. 하지만 오늘의 만족에 빠져 네 미래를 팔아버린다면 나중에 네가 바라보는 미래는 후회로 가득할 거야. 내게 중요한 건 바로 미래의 기쁨이야. 왜 여기서 젊은 투자자는 스포츠카가 멋지다고 생각했을까요? 특별한 느낌을 느끼게 만들도록 마케팅 업자들이 악용하여 계속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그런 반짝이게 보이는 것의 특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펼쳐진 반짝이는 미래를 특별하게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 있다면 댓글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트를 보내고 당신이 현실로 이뤄낼 수 있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기적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기적 만족을 포기하는 용기가 어떻게 미래의 부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장기적 인내란 그럼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간소한 생활 그리고 절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간소한 생활과 절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드릴 텐데요. 찰리는 사무실에서 문서를 검토하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는데 문득 도날드가 새로 산 고급 자동차 사진을 보냈습니다. 도날드가 영상통화를 걸자 찰리는 고개를 저으며 통화를 받았습니다. 찰리, 새 차 보셨죠? 이게 바로 성공의 상징 아닙니까? 찰리는 화면 너머로 웃으면서 도날드를 보며 자네가 좋아하는 건 알겠네만 성공의 상징이 그렇게 움직이는 물건에서 나오는 건 아니야. 아니 찰리, 부자라면 멋진 차도 타고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자네의 만족이 차로부터 온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족도 바래기 마련이야. 실용성과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건 자산을 지키는 비결이지 나는 내 자산이 쓸데없는 물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미래로부터 불어나길 바라거든.
그로부터 며칠 뒤 도널드와 찰리는 어느 투자 모임에 참석해서 만났습니다. 도널드, 자네가 정말 소유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시계도 있고. 아니, 그런 물건들 말고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커질 자산 말이야. 내가 소유한 건 내 계좌에서 매일 일하고 또 성장하는 것들이지. 부유함은 물건이 아닌 내 자산의 흐름이야. 우리는 소유보다는 그것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더 많이 사고 자랑하기보다는 절제하고 키우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자산을 보호하고 불리려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절제가 필요하지. 오늘 한 가지를 아껴 내일 10가지를 얻는 게 바로 우리의 철학이야. 다음날 도널드는 자신이 소유한 고급 물건들 대신 워렌과 찰리가 앉아있는 카페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소박하게 입은 모습이었어요. 참, 두 분을 보고 배우다 보니 절제와 내면의 만족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 메뉴를 사러 왔어요. 정말 놀랍네요. 그 작은 돈이 이렇게 따뜻한 만족을 주다니요. 잘하고 있네, 도널드. 물건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지. 우리에게 부유함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야. 자네도 그걸 깨달았다니까 진짜 기쁘네. 도널드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과 함께 조용히 카페를 마셨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지 마세요. 절약이 필요한 곳에서는 장기적 인내를 하며 써야 하고, 투자해야 할 곳에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부자는 작은 돈을 아끼고 큰 돈을 투자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를 추구하는 삶에서 절제와 내면의 만족이 어떻게 진정한 부를 이루는 방법인지, 그리고 사치와 과시보다도 소박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면의 만족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식과 경험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내용을 공유 드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주목하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고급 리조트와는 거리가 먼 한적한 숲속의 작은 독서 모임에 워렌과 찰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책을 들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있고,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지식과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죠. 워렌, 우리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번엔 좀 멋진 리조트에서 편안하게 쉴 법도 하지 않겠어? 찰리, 너와 나 같은 사람에게 휴가는 책 속에 있지. 이곳이 바로 내게 최고의 휴양지야. 난 내 자산을 이런 경험과 지식에 투자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맞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지더라도 이 시간, 이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지. 두 사람은 조용히 책을 펼치며 다른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와 토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식의 교류가 활발해질 무렵 휴양지 근처에서 럭셔리 차들이 시끄럽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부자 커플이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리조트 로비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아하게 앉아 휴가를 즐기며 마치 세상 모든 부를 다 가진 듯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최고지? 우리처럼 성공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곳이야. 여긴 바로 돈이 주는 행복이라는 거지. 그때 리조트 매니저가 그들에게 다가와 근처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조용한 독서 모임에 참석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유명한 워렌과 찰리 씨가 오셔서 조용히 독서 모임에 참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워렌? 부자인데 이런 데서 안 놀고 책을 읽는다고? 대단하긴 한데 좀 이해가 안 되네. 저런 돈을 벌었으면 우리처럼 즐겨야 하지 않나? 젊은 부자 커플이 조용히 독서 모임에 들어섰습니다. 워렌과 찰리는 그들을 반갑게 맞으며 앉으라고 손짓했는데요. 워렌, 여긴 좀 조용한 곳이네요. 사방이 자연이고 책 냄새로 가득하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휴가를 보내시다니 좀 의외네요. 워렌은 대답했는데요. 의외인가? 내게서 여기가 가장 부유한 장소야. 나에게 진짜 부를 안겨주는 건 저 멋진 리조트가 아니라 이 책과 나누는 대화들이지.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벌면 결국 즐기려고 쓰기 위해서 아닌가요? 물론 즐거움도 중요하지. 하지만 내게 있어 최고의 즐거움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 거야. 우리는 이 지식과 경험이 그 어떤 물건보다 값지다고 생각해. 젊은 커플이 흥미를 느끼고 워렌과 찰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 지식이 어떤 의미로 부와 연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워렌은 대답했는데요.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쌓은 지식과
경험은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줘. 내가 오늘 투자한 시간과 배움은 내일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거야. 그렇지, 우리는 우리 경험과 지식의 가치가 그 어떤 사치품보다 훨씬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지 줄어들지 않거든. 찰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결국 내적인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워렌은 대답했습니다. 맞아. 결국 진짜 부는 내 안에서 찾는 거지 밖에서 찾는 게 아니야. 사치는 순간을 살찌울 수 있지만 지식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젊은 부자 커플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워렌과 찰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독서 모임 장소를 떠났습니다. 젊은 커플은 리조트의 화려한 장식보다 그들이 남긴 말 속에서 오랫동안 여운을 느끼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치품보다 지식과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워렌과 찰리의 철학을 바탕으로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 목숨 걸고 지킨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난과 훨씬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당신은 부자의 길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내어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잘 봤습니다라고 댓글과 구독을 해주세요. 제가 당신이 진심으로 삶을 변화하고 가난이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원하는 성공을 모두 해낼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을 통해 당신을 보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드리겠습니다.